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1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읽었는데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런지 드라마 티저가 너무 산만해 보여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회를 보니까 전개 속도도 빠르고 중간중간 복선도 잘 숨겨놓아서 꽤 재미있더라고요. 또한 원작 소설과는 다른 인물 설정들이 몇 개 있어서 원작과는 다른 재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K-드라마 클리셰를 따르게 될 수도 있지만요. 일단 결말까지의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원작 소설 줄거리를 업로드해 놓았으니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가지를 토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수호가 아닌 것, 두 번째는 현수호가 정우에게 주고 간 그림의 정체, 세 번째는 고정우의 아버지 고창수의 사망에 숨겨져 있는 진실, 네 번째 정우의 어머니를 육교에서 떨어뜨린 범인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원작을 바탕으로 저의 추리를 보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드라마가 각색됐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현수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수호는 정우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형구탁의 아들입니다. 1회 초반 정우가 2명을 죽인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정우의 친구인 양병무, 신민수, 현수호, 최나겸이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경찰서에 온 현수호는 현수호가 아니에요. 바로 현수호의 동생 쌍둥이입니다. 형구탁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우에게 그림을 주고 간 현수는 자폐를 앓고 있기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찰서에 온 현수의 쌍둥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긴 했으나 경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고 보영이요 라는 말도 어눌함 없이 했습니다. 또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하이라이트 영상에 3분 57초를 보면 성인이 된 현수호의 쌍둥이가 따로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소개도 없고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은 현수호의 쌍둥이가 2명의 여학생 살인 사건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제 다들 눈치채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현수호가 정우에게 주고 간 그림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현수호는 온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해 있지 않는 시간에는 주로 온실에서 혼자 사색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현수호는 정우가 무천시로 돌아오자 한 장의 그림을 그려서 줬습니다. 그 그림은 정우가 보영이와 다은이를 죽였다고 되어 있는 정원의 축사 앞에 한 남자가 차를 대고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 차가 정우의 차인지 남자의 차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림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수호는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거죠. 원작 소설대로라면 현수호는 앞으로 7장의 그림을 더 그려서 총 8장의 그림을 정우에게 전할 텐데요. 8장이나 그려야 그날 밤 사건이 설명된다는 걸로 보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날 밤에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고정우의 아버지 고창수의 사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원작 소설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고정우의 아버지 고창수가 이미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설에서도 아버지는 사망하지만 완전 극 후반부에 사망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고창수를 극 초반에 사망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정우가 받게 될 진실에 대한 충격을 더 크게 만들어서 복수하게끔 하기 위함일 것 같아요. 고창수는 정우가 출소하기 4년 전 54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 정금이가 10년간 아들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을 동안에도 고창수는 아들 정우를 믿으며 한결같이 아들을 대했고 10년 후 죗값을 다 받고 다시 돌아올 아들을 위해 무청가든을 계속 운영해왔죠. 하지만 고창수가 사망하자 아내 정금이는 무청가든을 내놓았고 무청가든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신추호, 즉 신민수의 아버지가 조금 무리해서 무청가든을 인수했어요. 처음에는 신추호가 정우 아버지를 해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좀 극정계상 오바인 것 같고 전 정우 아버지가 정우가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알게 돼서 그걸 숨기려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된 것 같아요. 원작 소설에서 정우의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노인입니다. 아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받으며 현실에 굴복하고 점차 초췌해지기만 했죠.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라마도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정우가 죄 없이 감옥에서 10년을 썩은 거면 고구마 1000개인데 아버지까지 무기력하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정우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정우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도 그 죗값을 다 못 받는다며 자식 시체도 못 찾고 10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천시에 남아 죗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살인자라는 걸 인정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정우 사건을 추적했을 것 같고 실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날 밤 이를 숨기고 싶은 사람에 의해 뇌출혈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망 진단서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아직 1회에는 등장하지 않은 무천사랑병원 원장인 박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고를 보면 무천경찰서와 무천사랑병원이 MOU 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로써 형구탁과 박형식이 11년 전 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경찰청장과 병원 원장의 결탁이라면 정우 아버지의 사망 사유를 조작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정우 어머니의 육교 추락 사건인데요. 이 부분은 원작 소설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범인은 사망한 보영이 아빠입니다. 보영이 아빠는 딸을 죽인 정우가 마을로 돌아오자 분노가 폭발했죠. 마을 사람들 몇 명은 보영이 아빠가 정우 엄마를 밀어버렸다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사실을 숨깁니다. 목격해놓고도 보지 못했다고 딱 잡았대요. 끔찍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니 정우의 엄마가 당한 불행을 당연한 복수로 받아들였던 거죠. 원작 소설에서 정우 엄마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정우 엄마도 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우는 무고하게 10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사망한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진실을 파헤치게 되겠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